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진행해 오고 계시죠? 네. 그럼 지금 네.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지역이 가장 중요하거든. 뭐 투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좀 이 지역이 그래도 공부하기 좀 괜찮은 지역이다. 이 네. 지역 좀 유심히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지역이 있나요? 지금 당장 뭐 투자를 하는 것으로는 저는 울산하고 청주가 지금 투자하기엔 되게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울산하고 청주요? 네. 가격도 싸고 또 그 싼 가격에 비해서 이 지역이 갖고 있는 가치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입주 물량도 3, 4년 이내에 많지 않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나 수익 대비 갖고 있는 리스크가 적어서 현재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또 지금 수도권 대부분 많이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수도권 지역 중에서도 저는 경기 남부 쪽, 특히 우리가 경부라인 지역이라고 하잖아요. 경부선 고속도로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쪽, 그쪽이 굉장히 미래 가치도 크고 지금 현재도 되게 좋은 곳이라 그쪽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수원하고 화성시 동탄을 보고 있어요. 아, 수원하고 화성 동탄이요? 네. 지금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막 뉴스에서 뭐 네. 작년에 뭐 8억까지 갔던 아파트들이 네. 막 4억까지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여기를 봐야 된다. 아, 예. 왜요? 일단 여기는 굉장히 인구가 풍부하고 직장 수요가 굉장히 풍부해요. 저는 수요가 풍부한 곳에 투자를 네네. 한다고 했잖아요. 네, 수원하고 그리고 동탄이 있는 화성 두 개의 지역을 합치면 인구가 200만 명인데요. 그렇죠. 네. 근데 이 두 지역이 떨어져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요소로 같이 연담화되어 있는 지역이라 같은 권역으로 이제 커다란 수요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 200만 명이라는 수요는 전체 경기도 인구의 15%예요. 그래서 한 6명이나 7명 만나면은 경기도 사람이 만나면 그중 한 명은 화성이나 수원에 산다는 거죠. 그만큼 인구가 굉장히 풍부한데 그런 풍부한 인구를 끌어들일 만한 그런 매력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좋은 직장이 있죠. 네, 어떤 직장이 있죠? 삼성. 예, 맞아요. 삼성 본사도 있고 공장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화성에는 그 외에도 산업단지가 굉장히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 큰 대기업, 뭐 자동차 회사 이런 데도 존재하고 있고, 뭐 IT 산업이나 또는 뭐 제약회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 지역을 방문하면 그냥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젊어요.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유입될 만한 매력적인 그 생활 환경을 또 갖추고 있죠. 지속적으로도 사람들이 유입되고 있는 곳이다. 실제적으로 제가 지방 임장을 가면 지방의 사장님들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우리 딸이 동탄에 사는데 이런 말씀. 네, 그러니까 저한테 어디서 왔어 이런 말씀 많이 하는데 제가 경기도에 살거든요. 경기도에서 왔어요 하면은 딸이 거기에서 직장 다니라 동탄에 사는데 혹시 거기 아파트 어떤 거 사야 돼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또는 뭐 수원에 내 아들이 다니는데 아파트 지금 어디 갔어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또 막 이렇게 여기가 친절해요. 예, 예. 그만큼 전국에서 좋은 인재들이 이쪽에 많이 몰려오고 워낙에 직장이 있어요. 탄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고 지금 가격이 꺾이고 있는 부분은 맞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격이 꺾였을 때는요. 이 가격이 원래 싸야 되는 그러니까 좋지 않아서 싼 건지 아니면 원래는 좋은데 이거를 꺾는 다른 요인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런 이제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기도 하지만 외부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그 자체적으로도 여기가 지금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금매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제가 매물을 보게 되면 이 집을 사고 그리고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 집을 보유한 이후에 이 집에 갈아타기 위해서 마련을 했는데 이 집이 안 팔리니까 이 집을 금매로 팔거든요. 아니면 지금 그 기한 안에 못 팔면 이 집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네, 세액을 다 떼니까 안 그러면은 한 4억 버는 건데 이 기간 지나면은 1억 5천밖에 못 벌게 되는 구조가 나오게 되니까 그 집을 급히 팔려고 내놓는 집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몇 년간 반복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눌려 있는데 이런 외부 요인이 좀 해소가 되면 가치를 찾아갈 좋은 시기가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수원 같은 경우도 공급량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많아요. 올해만 해도 벌써 한 12,000 네, 세대가 맞아요. 입주가 있어가지고 또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앞으로도. 계속 물량이 있는 게 더 오히려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열심히 째려보셔야 돼요. 그럼 혹시 밥잘님도 그렇게 해서 매수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희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물건들은 거의 좀 약간 급매를 많이 매수를 하죠. 왜냐면 그래야 좀 가격이 더 저렴하니까요. 네. 실제로 제가 매수했었던 한 아파트는 매도자가 이 집을 다른 집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이미 집을 마련을 해놨는데 이 집이 안 팔려서 되게 애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이제 그 거래되는 가격보다 약 3천 정도 싸게, 이렇게 평균 가격보다 싸게 내놔서 그걸 제가 매수할 수 있었었죠. 어떻게 보면 또 그 매도자의 그 사유를 좀 잘 알아야 되는 부분도 있네요. 네. 매수를 하기 위해서 물건을 볼 때는요, 그 집에 있는 인테리어나 누가 사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여기 가격 조건이나 이런 걸 많이 보는데, 실제로 매수할 의사가 있으면 우리 부동산 사장님이 알고 나한테 브리핑 해주는 것 외에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나서서 이 집에 대한 이제 어떤 사연이 있는지 아니면 왜 파는지, 언제까지 파셔야 하는지를 좀 적극적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고, 그 집에 사람이 좀 있으면 그 분에게도, 매도자가 있으면 매도자 분에게도 물어봐요. 그냥 네, 어차피 저는 이걸 세를 맞추려면 날짜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잔금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지 이런 걸 여쭤보면 이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본인이 이게 언제까지 좀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도 그런 물건들이 그러면 좀 시장에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그 강남에 한 40분 정도 되고 있는, 이제 강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아파트인데. 강동구의 신축이요? 네. 이제 이런 아파트가 원래 19억 정도까지 거래가 됐었어요. 네. 그거와 비교해서 경기도에 있는 광명시에 있는 아파트가 이것도 신축 아파트인데 이건 한 15억대로 거래가 됐었어요. 네, 둘 다 좋은 아파트인데 이제 서울 간의 접근성이나 주요 지역 접근성은 강동구에 있는 그렇죠. 아파트가 훨씬 그렇죠. 좋죠. 네. 근데 이 19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현장에서 약 14억대로 금매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광명에 있는 아파트는 지금도 15억대로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 더 비쌌던 게 더 싸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현상들이 지금도 네, 현장에 있습니다. 가치는 변한 게 없는데 지금 가격만 변한 상황이잖아요. 예, 맞아요. 강동구가 좋았던 거는 그대로인데 네. 가격만 조정이 되면서 어떻게 네. 보면 되게 더 매력적인 물건이 네. 되는 상황이네요. 근데 네. 이게 그 강동구뿐만 아니라 지금 또 시장에서 이러한 물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네. 있다는 거죠. 네. 그럼 서울 말고 네. 수원 동탄까지 내려갔으니 좀 더 올라갈까요, 위로? 뭐 위로? 용인 수지 네. 정도? 네. 용인 분당? 수지? 네, 좋습니다. 있죠. 있어요. 용인 수지 쪽에서는 지금 비슷한 지역에서 32평 아파트하고 24평 아파트가 가격이 같아요. 네? 네, 원래는 보통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죠? 근데 가격이 같아요. 5억 6천, 5억 5천 이러면 가격 같은 거죠? 그럼 30평대가 지금 가격이 내려온 거예요? 네, 네. 금매가 이게 거래가 활발히 되지 않으니까 결국에 이제 팔아야 되시는 분들은 가격을 많이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사정이 있는 물건들 가격이 낮춰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그 기한 안에 팔면 오히려 조금 깎아줘도 그렇죠, 이익이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가격에 파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32평 아파트랑 24평 아파트가 가격이 같고, 또 용인이 있고 용인 밑에 수원이 있죠. 네네. 그러면 이제 용인이 더 서울에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용인에 있는 아파트하고 수원에 있는 아파트하고 가격이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용인이 조금 더 지금 싼 상황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의 만약에 집을 매수한다라고 하면은 내 집 앞에 요만큼 보통 이렇게 해서 이제 사장님이 소개해 주시는 것만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그렇게 보기보다는 다양하게 조금 넓혀서 보시거나 평수도 조금 더 큰 평수로 보시거나 수도권이라고 예를 든다면 조금 더 서울과 가깝거나 강남과 가까운 곳으로 두 곳이나 세 곳 정도 더 설정해서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네. 투자로 접근이 어렵지만 네. 예를 들어서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좀 목표가 있으신 분들은 뭐 네. 지금 당장 사는 예.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 예. 지켜보라는 거죠. 네, 그렇게 네. 지금 가격이 조정받고 있고 하니까 네. 실제적으로 내가 옮겨갈 때 네. 잘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제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장이 이제 좀 끝나고 이제 하락장이다라고 좀 이야기를 또 많이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지수나 이런 뭐 아파트 값에 있어서도 좀 네. 그런 게 현실적으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러한 그런 하락장인 분위기에서 부동산 투자를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제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굳이 네. 나중에 오를 때 그때 좀 관심 가져볼까? 또 이렇게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하락장인데 이거 네. 관심 가져야 돼? 이런 분들은 또 어떤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요?
지금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최적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 좋은 시기이고요. 저희가 오랫동안 상승을 봤어요.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8년 이상 계속 상승을 했죠. 맞아요. 그리고 상승을 하고 꼭지를 찍고 작년 하반기부터 조정 국면에 들어가면서 지금 일부 지역은 1, 2년 전 가격으로 회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저희가 상승을 받고 이거 하락을 봤다는 게 투자를 공부하고 인사이트를 넓히는데 두 가지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일단 상승을 딱 봤을 때는 어떤 아파트가 더 돈이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파트인지 또는 어떤 아파트가 사람들이 덜 좋아하고 나중에 오르거나 수익률이 작은 아파트인지를 정답지를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아, 이미 가격에 사람들의 선호도나 네. 그 가치가 충분히 반영이 다 돼 있다, 상승장에서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답지를 이미 갖고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내가 같은 투자금, 같은 가격이라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단지를 사야 하는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지역을 사야 하는지를 충분히 공부할 수 있죠. 그것도 과거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목도한 현장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훨씬 더 쉬워요. 우리가 공부할 때 이제 문제집 풀다가 답 잘 모르겠으면 뒤에 이렇게 살짝 보면서 풀면 쉽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손에 정답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가격이 조금 더 내 앞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는 사이클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사이클을 갖고 있는데, 자, 올라가는 이 중턱 이후에서 이 가격을 본 사람하고 넘어가는 이 중턱에서 가격을 본 시점하고, 네, 어느 쪽이 더 좋은 가격에 가깝죠? 네. 훨씬 더 얘가 더 내려갈수록 가깝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그 2년 전에 그 집을 사지 못해서 올라가서 발을 동동 굴렀던 그 집을 정말 좋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정리하자면 첫 번째 답안지를 보고 공부를 하시고요. 두 번째, 그 답안지를 통해서 어떤 아파트를 사야 되는지 목표를 설정하시고 거기를 꾸준히 공부하면서 그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격선이면 내가 살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 때 거기를 매수하시면 정말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죠.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 네, 지금 네.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기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투자를 하려면 종잣돈을 모아놔야 되는데, 밥자리 같은 경우는 종잣돈을 그 모으는 데 있어서 어떻게 잘 뭉쳤는지. 아, 네, 종잣돈.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거주 형태를 변경을 했고요. 네, 원래는 전세를 살았는데 이제 투자를 하려고 그거를 월세로 바꿨어요. 네, 네. 보통은 자산을 재배치하는데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거주 형태만 변경을 해서 약간의 종잣돈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아이가 없는 부부이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이라 무리하게 이렇게 하는 거 저는 비추천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는 왕도가 없잖아요. 네, 안 쓰고 모았다. 네, 네, 아주 간단한 공식으로 안 쓰고 모았고요. 저희 두 부부가 다 일을 하는데 이제 용돈은 20만 원씩 써요. 이제 회사에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둘 다 거의 저녁까지 다 해결을 하고 와요. 집에서 밥을 거의 안 하면 식재료비도 안 들지만 시간도 줄일 수 있어서. 그렇죠.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도 네. 또 시간이 꽤 걸리고, 네. 그 먹고 치우는 치우고. 것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기본적인 생활비 자체를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그리고 이제 월급을 받게 되면 일단 제가 생활비 통장에 100만 원 넣고요. 그리고 월세 사니까 월세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요. 그리고 제가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통장에 70만 원 넣어요. 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그냥 다 모았어요. 생활비 통장에 100만 원을 넣으면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밥도 안 하기 때문에 100만 원 중에 또 남아요. 약간. 아니, 그래도 두 식구가 사는데 네.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쓴단 말이에요? 네, 안 써요. 진짜 옷이며 구두며 필요한 게 다 있어서 뭐 그 외에 소비를 할 게 거의 없고요. 집에서 쓰는 생활비, 뭐 관리비랑 뭐 전기료 이런 거 다 해서 25만 원 정도? 뭐 여행이나 이런 거는 뭐 아예 안 갔어요. 아예 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100만 원 가지고 두 분이 산다는 거는. 네, 아예 안 갔어요. 근데 이제 본인은 네. 부동산 투자를 하고 이제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이렇게 네. 아낄 수 있다지만 네. 배우자분도 그걸 따라가기가 처음부터 좀 잘 호응해 주셨어요? 제가 이 투자 활동 하는 거는 사실 남편은 되게 지지해 줬어요.
제가 워낙에 또 바깥 활동을 많이 안 했던 사람인데 뭔가를 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건 되게 많이 지지를 해줬고, 남편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하는 거 좋아해서 이제 야구, 4인 야구를 하는데 야구 하다 보면 이제 장비도 좀 사고 맞아요. 싶고 하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장비를 사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걸 중고에서 검색을 해서 자기 장비를 팔고 그 중고로 또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거의 안 쓰더라고요. 네, 원래 술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술자리도 많이 안 갖고 그렇게 하면서 되게 악착하지 안 쓰고, 네, 그리고 쓰는 건 거의 이거 공부하는 거 그리고 임장 가는 거, 네, 그런 걸로 대부분 썼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해했는데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적으로 채워지는 부분을 자기가 느낀다고 해요. 전에는 어디 가서 좀 돈 안 쓰고 그러면 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내 마음이 좀 든든하다고 해요. 제가 좀 들으면서 공부 통장을 70만 원을 든다고 하셨어요. 네. 왜냐면 이렇게 절약을 하는 상황에서는 네. 종잣돈을 최대한 모아야 되니까 아, 네. 그럼 모든 돈을 아껴야 되지 않나 이런 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네. 월 생활비 100만 원인데 공부로 70만 원을 쓴다는 거는 네. 상당한 비중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이 공부는 제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잖아요. 강의를 제대로 듣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제가 옳은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미 한번 망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정말 나는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서 강의료도 내고 책도 좀 사고 그렇게 했고, 70만 원을 그달 또 매월 다 쓰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책을 저희 뭐 15만 원 이렇게 사지 않잖아요. 한두 권 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충분했고 또 강의도 할인도 해줘요. 맞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도 조금 남아서 이것도 또 약간 남아요. 네. 좀 돈을 아껴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 그리고 네.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자산 재배치를 통해서 네. 또 깔고 앉아 있는 돈을 좀 줄이신 부분이 있었고, 네. 하지만 또 중요한 거는 거기서 그 종잣돈을 모아가는 과정에서도 또 내가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네. 그 투자, 그 공부에 필요한 그 비용도 별도로 책정을 네. 해놔야 된다. 네, 그건 이게 또 투자죠.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예, 그거는 자기가 실력을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투자인 부분이고.